미국의 장기채, 30년물 국채 금리는 5% 수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4% 후반대에서 움직이면서 장기채 금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높은 금리에도 미국채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에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재정적자 해결 방식과 미래의 세계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세 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1. 평균 기대 단기 실질 금리. 2. 기대 인플레이션. 3.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에서 평균 기대 단기 실질 금리는 10년 동안 실질 금리의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이며 미래 구매력 기준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반 국채 수익률과 물가 연동 국채의 실질 수익률 간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원금과 이자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서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두 채권의 수익률 차이가 크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프리미엄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금리 변동, 유동성, 재정 또는 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노출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미래의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물,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정책 리스크와 시장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미국 신용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러시아 등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중국과 미국의 마찰은 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단기 금리에 대한 기대 경로입니다. 최근 기준 금리가 25bp, 즉 0.25%포인트 인하되었고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2년물, 3년물 같은 단기채뿐만 아니라 10년물 장기채 금리까지도 연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금리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불스티퍼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 즉 채권 투자에서 요구되는 추가 보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식 등 위험 자산에서 채권으로의 포트폴리오 재배분이 발생하면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금리뿐 아니라 장기 실질 금리도 동반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평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불플래터닝 양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화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며 금리가 하락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와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 보상률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10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 금리는 하락하지만 장기 금리는 반등하는 베어 스티퍼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10년물 금리 하락으로 항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병존하는 국면에서 불스티퍼닝, 베어 스티퍼닝 모두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자,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베어 스티퍼닝 등 문제는 나중에 다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부터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장기 이자율을 낮추려면 최소 5에서 6개월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베어 스티퍼닝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수입 확대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정부 수입 증가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수입은 일반 세금과 달리 국민 부담이 아닌 외부 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재정 수입 기반이 보강되고 재정 적자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 국채 연계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최근 공화당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채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으로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는 국채 발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채 시장의 안정을 높이는 간접적인 재정 보완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 확대입니다. 트럼프는 유럽,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 내 공장 설립, 에너지 투자, 인프라 참여 등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넘어서 전략적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생산 확대, 세수 증가, 복지 지출 축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구조를 기대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지정학적 동맹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전례 없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정부와 기업의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의 정부는 크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앞으로의 정부는 작고 민첩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인력 중심의 행정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중심의 정책 실행으로 전환됩니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미래 공공부문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행정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도 AI, 그리고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며 오류를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신기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기술 확산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병폐인 과잉 생산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자급자족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가 간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